이번에 미국에서 코인 범죄를 때려잡겠다는 법안이 하나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속을 당해야 될 코인 업계가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오히려 박수를 치고 있다는 건데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이 질문 한 가지 끝까지 따라가 보도록 할 거고, 다 보고 나시면은 지금 이 공포 장세가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먼저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FBI가 매년 인터넷 범죄 통계를 발표를 하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코인 관련 피해 신고가 18만 건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1년 전보다 21% 정도 늘어난 숫자인데, 이 피해 금액은 우리 돈으로 15조 원이 넘어갑니다. 그 중에서 투자 사기로 날아간 돈만 10조 원 가까이 되고요. 작년 2월 당시에는 한 대형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한 방에 2조 원어치 코인이 털린 사건도 있었죠.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이 숫자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진짜 문제는 이렇게 도둑을마저도 신고할 곳이 마땅치가 않다는 사실인데요. FBI로 가야 되는지, 동네 경찰서로 가야 되는지, 미국 재무부에다가 물어봐야 되는지,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문을 두드려야 될지조차도 헷갈렸습니다. 기관들마다 대응도 제각각이었었고요. 15조 원이 털리는 동안에 미국에서는 이 사건들을 책임지고 쫓는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온 게 바로 그 법안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이 발의라는 건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법을 만들자, 이렇게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방 암호화폐 탈취 태스크포스라는 걸 만들자라는 건데, 이 태스크포스, 말이 조금 어렵지 별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관에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한 팀으로 모은 전담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이 전담반 같은 경우는 팀장이 미국 법무장관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코인 도둑 잡는 팀을 지휘를 한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그 팀에 법무부, FBI, 국토안보부, 재무부 이렇게 전부 다 들어올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힘 좀 쓴다는 기관들 전부 다 모이는 셈이겠죠. 그리고 더 눈여겨보셔야 될 건 누가 냈는지겠죠. 공화당 의원이랑 민주당 의원이 같이 냈습니다. 맨날 싸우는 두 당이 손을 잡고 낸 이른바 초당적인 법안이라는 내용인데, 이 전담반이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코인 도난 사건 수사를 한 곳에서 총괄을 하고요.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는 단일적인 창구를 만들고요. 그리고 동네 경찰들도 코인 도둑을 쫓을 수 있도록 블록체인 추적 매뉴얼까지도 만들어서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매년 국회에다가 결과 보고서도 내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리플 가격이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 답이 법안 안에 적혀있는 잘 알려지지 않는 문장 하나가 숨어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공개된 법안 자료를 보면은 이 법은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인 시장에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 정부 기관의 권한을 더 늘리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새로운 범죄 조항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법은요, 지금 시장을 조이는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도둑 하나만 잡겠다라는 법인 거고, 코인을 규제하자는 게 아니라 코인을 가진 사람을 보호하는 쪽으로만 설계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들었던 질문에 답이 나옵니다. 왜 코인 업계가 단속 법안에 대해서 박수를 쳤느냐? 실제로 미국의 친암호화폐 단체 대표가 이 법안을 공개적으로 환영했죠. 자기들을 잡는 법이 아니라 자기 고객들을 지켜주는 법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비유 한 가지만 짧게 드려보자면은, 이 경찰서는 철거할 동네에 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키울 동네에 짓습니다. 미국이 코인 시장에다가 전담 경찰을 세운다라는 거, 적어도 이 시장을 없앨 만한 생각은 없다는 뜻이기도 하겠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경찰이 생기는 순간에 그동안에 코인 시장에 못 들어오던 돈의 길이 하나 열릴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그 돈이 바로 기관 자금입니다. 연기금이나 보험사처럼 남의 돈을 대신 굴려주는 진짜 큰 손들을 뜻하고, 이런 것들이 코인을 못 사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흔히 가격이 너무 출렁여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큰 이유는 도둑 맞았을 때 책임지고 찾아줄 곳이 없다라는 뜻인데요. 이 고객 돈을 맡아가지고 굴리는 회사는 규정상으로 봤을 때 잃어버리면 끝인 자산에 함부로 돈을 넣을 수가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2조 원 해킹 사건, 여기서 알려진 바로는 그 돈의 상당 부분을 아직까지 되찾지 못했습니다. 큰 손들 입장에서 이게 제일 무서운 거겠죠. 근데 연방 전담반이 생기면 이 그림이 바뀌겠죠. 도둑마저도 추적하고 잡아내고 회수하는 국가 시스템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코인을 대신해서 보관해주는 회사들, 이걸 수탁회사라고 하는데요. 이 수탁에 들어가는 보험료가 내려갈 수밖에 없을 거고, 보험료가 내려가면 기관이 코인을 보관하는 비용이 내려갈 겁니다. 그 비용이 내려가면 그동안 문 앞에서 망설이던 큰 돈들, 들어올 길들이 더 넓어지겠죠. 이 단속 법안인 줄 알았던 이 법안이 사실은 큰 돈을 위한 안전망 공사였다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그 큰 돈이 들어온다면 과연 어떤 코인부터 매수할 수 있을까요? 큰 손들은 아무 코인이나 사질 않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정리가 끝난 코인부터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설명이 가능해야 되니까요. 또 그런 면에서 리플은 출발선이 다릅니다.
이 미국의 법원에서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된 리플 같은 경우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단을 이미 받아냈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법적인 숙제를 가장 먼저 끝낸 코인 중에 하나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안전망이 깔릴수록 그 줄의 맨 앞에 서 있는 후보가 리플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이 최근에 몇 년 동안 만들어왔던 코인 법들을 한 줄로 세어보면 그림이 하나 보입니다. 먼저 스테이블 코인법이 이미 통과됐죠. 코인 시장과 달러를 잇는 다리를 깔아준 법입니다. 그 다음으로 시장 구조법이 지금 상원에서 심사 중이죠. 어떤 코인을 어느 기관이 관리할지 시장의 규칙서를 정하는 법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온 게 바로 전담반 법입니다. 그 시장을 지키는 경찰을 세우는 법이죠. 돈의 다리, 시장의 규칙, 그리고 경찰까지 이 세 가지가 전부 갖춰진 시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그때부터는 도박판이 아니라 오히려 금융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타이밍 자체가 상당히 묘한데요. 지금 시장이 무서워하는 진짜 이유는 가격 그 자체가 아니거든요. 시장 구조법 처리가 상원에서 자꾸 늦어지게 되면서 미국이 코인 제도화에서 손을 떼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퍼졌기 때문인 거고, 실제로 한 분석기관에서는 이 법의 통과 확률을 60%까지 낮춰 잡았고요. 코인 기업 200곳이 상원에 빨리 처리해달라 이렇게 공개 서한까지 보낸 상태입니다. 근데 바로 그 의심이 가장 짙어진 이번 주 두 가지 당이 손을 잡고 또 하나의 코인 법안을 내놨다라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미국은 작년에 범죄로 압수한 코인을 국가가 복원하는 제도를 이미 만들어놨었죠. 그러니까 이번 전담반이 도둑을 잡으면 주인을 찾은 코인은 피해자에게 돌아가겠지만요. 이 끝끝내 주인이 없거나 또 몰수된 코인들은 국가 금고로 들어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법안이 나왔다고 내일 당장 리플 XRP가 급등하지는 않겠죠. 이 발의 자체가 시작일 뿐이고 위원회 심사부터 표결까지 갈 길이 멀거든요. 또 그걸 전제로서 제가 바라보는 흐름은 그렇습니다. 이 지금 1,500원, 1,700원 안팎 구간들, 이 공포가 가격을 누르고 있는 구간들입니다. 근데 그 공포의 뿌리가 뭐였습니까? 제도화가 멈춘 것 같다는 의심이었었죠. 이번 법안이 바로 그 의심을 조금씩 갉아먹는 재료인 거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1,500원 선을 지키는 공방이 이어지다가 이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한다거나 시장 구조법이 상원에서 한 칸이라도 전진하는 뉴스가 나올 때 그때마다 반등이 한 번씩 터지는 이 계단식 바닥 다지기 흐름들, 저는 이 그림을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지금 가격은 바닥 분위기인데 제도라는 토대는 멈추지 않고 있고요. 계속해서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격과 토대 사이의 간격들이 벌어졌을 때 결국에 그 간격이 좁혀지는 방향성으로 움직여온 게 이 시장이 반복해왔던 패턴이었다는 거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열어두셔야 되겠죠. 법안이 위원회에서 잠들거나 시장 구조법이 끝내 좌초되거나 또 금리 같은 바깥 환경이 빠지면은 다시 한번 1,500원 라인 깨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10명 중에 7이 하락에 건대에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 법안이 위원회에 언제 올라가는지 그 일정이 우리가 지켜보셔야 될 첫 번째 체크 포인트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번 주 미국에서 나온 법안은요, 코인을 때리는 법이 아니라 코인 시장에 경찰을 세우는 법입니다. 경찰이 생긴다는 것은 큰돈이 들어올 만한 안전망이 깔린다는 뜻이고, 그 첫 번째 수혜 후보군의 법적 숙제를 가장 먼저 끝낸 리플 XRP가 서 있겠죠. 이 가격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 법이 한 칸씩 전진할 때마다 반응할 가능성이 높겠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요. 전담반이 도둑한테서 회수한 코인 중에 끝끝내 주인을 찾지 못한 코인들, 과연 어디로 갈 수 있게 될까요? 다음 영상에서 미국 정부의 코인 금고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당한 만족감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는 것보다 생각보다 어려운 일은요, 특히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을 때 수익실을 한다는 거, 이게 심리적으로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더 상승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 시장은 종종 예상하지 못한 구간들에서 상승을 멈추고 하락세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리플 XRP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상승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점점 더 많았었지만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전혀 다른 흐름이 나왔다는 거고 강력한 폭락을 기록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 투자 시장에서는 큰 수익만 바라보기보다는 적당한 구간에서 분할 익절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리플 커뮤니티에서도 흐름이 좋을 때 오히려 분할 익절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수익까지 내드렸던 이유는 바로 이런 경우의 수를 미리미리 대비하기 위함이겠습니다. 결국에 내가 리플 XRP에 대해서 몰빵 투자보다는 이 분할 매매 자체가 이 시장을 훨씬 더 편하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건데요. 내가 중장거리 운전을 한다고 했을 때 기름 없이 혹은 중간에 전기차 또 중간에 충전도 없이 끝없이 달릴 수가 없습니다. 분할 익절을 하시면서 여기서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 중간중간 연료 역할을 반드시 챙겨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최근에 비트코인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강력한 폭락장이 계속 이어지다가 현재 시점에서는 눈치 보기 횡보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 채널 커뮤니티에서는요, 오히려 이렇게 폭락장에서도 하루에 한 종목씩 꾸준하게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차라리 수익을 내기 어려웠던 시기들, 이 당시에서는 그냥 아예 꾹 참고 현금 들고 있다가 아예 매매 자체를 안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횡보장 찾아왔을 때 이때부터 공격적으로 매매하면서 다시 한번 하루에 한 종목씩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폭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느냐? 그 비결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만 지켜나가시면 되는데요. 먼저 원칙 1번, 이 빠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종목을 매수하고 목표가를 지정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원칙 2번, 무조건적으로 확률이 높은 타점에서만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익 내기 어려운 시장에서는요, 차라리 그냥 매매를 하지 마시고 현금 들고 그냥 꾹 참는 게 좋습니다. 이 간혹 가다가 매매 중독들 때문에 타점이 아닌데 무리하게 매수했다가 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습관이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린 두 가지 원칙대로 진행을 했을 때 나오는 힘은요, 남들 손실 보는 폭락장에서 오히려 수익을 볼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되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수익을 낸 파이버스라는 코인은 업비트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바닥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모습이 감지가 됐었고, 이 흐름을 제가 며칠 동안 계속 지켜봐왔습니다. 제가 계속 눈여겨보던 종목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폭락장에서 시장 대비 강력한 흐름까지도 확인되면서 오히려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흐름들 감지되자마자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천드린 지 불과 6시간 만에 빠르게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수익 내는 종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다른 코인들 폭락하고 있을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요, 현재 시장에서 힘을 받고 있는 이 매수세가 강력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 코인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여기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게 웹3 코인들, 그리고 AI 인공지능 테마들입니다. 지금 이 테마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코인 시장 폭락장이라 가지고 숨죽이고 그냥 참고 있는 거지. 이게 폭락장에서 조금만 횡보장 이어지고 다시 상승장, 이 반등장이 이어진다면은 여기서 강력하게 30%에서 100% 이상까지도 폭등할 테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포트폴리오에 넣어가지고 이거 매일매일 실시간 모니터링 지속 감시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 감시하다가 그냥 조금씩 단기 타점 나왔을 때 수익 내기만 해도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스노우볼처럼 엄청난 수익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 특징이 뭐냐?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오히려 음봉에서 하락했을 때, 이 하락했을 때가 매수 타점이 됩니다. 아캄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오히려 음봉에서 매수 추천을 드리면서 하루 만에 완벽하게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오히려 하락했을 때가 기회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남들은 이렇게 오히려 양봉에 들어갔을 때 양봉이 매수 타점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락했을 때 들어가가지고 상승하면 팔고 나온다. 이게 바로 테마를 가지고 있고 매수세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종목들의 특징인데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카이트 코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매수 타점은 이렇게 하락하고 바닥을 지켜주는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이 있었고, 상승했을 땐 뭐다? 팔고 나온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유는 뭐다? 지금 시장 자체가 좋은 시장이 아니라 하락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했을 때 매수가 들어가가지고 상승하면 매도하고 나왔을 때 다시 하락을 줄 거예요. 그때 다시 눌림봉에서 또 매수 들어가면은 또 수익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정말 기본적인 원리들을 이용을 하면서 폭락장에서 수익이 가능했었던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반드시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하락해도 내가 욕심부리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대응들을 목표로서 잡으신다면 이 시장의 반등들, 상승에 맞는 단기 알트들에 대해서 목표로 진입하신다면 어려움 자체가 전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게 내가 자주 매수한다? 그렇다고 해서 수익이 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맞춰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수익 내기 쉬운 장에서만 접근을 하시고 어려운 장에서는 그냥 현금 가지고 계셔라. 말 그대로 전쟁터의 전투라고 쳤을 때 이게 전투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전투만 전투에 참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질 것 같은 전투 그냥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이 저만의 방법이고요. 제가 수년 동안 코인 시장 하면서 어렵게 터득한 노하우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괜히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제가 사용하는 방법들이 어중간하게 섞여버린다, 오히려 방해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요, 내가 만약에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 자체가 어렵고 내가 매수하는 것만 하락하는 것 같고 또 내가 매수하지 않은 것들만 급등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드시는 분들, 혹은 내가 어떻게 이런 시장, 이 폭락장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수익을 내는 게 이거 너무나도 어렵다,
이런 분들께서는 우리 채널 그냥 커뮤니티 입장하셔가지고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참고하셔도 좋으실 겁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 반드시 하고 싶으신 분들만 입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실 분들 그냥 안 하셔도 좋습니다. 최소한 다른 분들 방해를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방해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실 분들만 지금 현재 보이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영상 보면서 따라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폭락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횡보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상승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이런 다양한 패턴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하우들 전부 다 영상 강의도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자 남겨주시면 커뮤니티 입장뿐만 아니라 영상 강의까지도 제공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